한국과 일본의 30에서 40세대는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일까요? 일본은 욕망을 내려놓은 세대, 한국은 욕망을 과하게 가진 영끌 세대라는 이미지가 대조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 이 차이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두 나라가 경험한 경제 구조의 정반대 흐름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일본의 30에서 40세대는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며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이 시기를 일본에서는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부릅니다. 취업 자체가 어려웠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비정규직이 많았고 승진도 어렵고 임금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정체되고 물가도 오르지 않았으며 부동산과 주식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를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았고 빚을 낸다고 수익이 나는 경험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욕망을 낮추고 기대를 포기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절약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사토리 세대, 즉 깨달음의 세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가져도 보상이 없는 구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30에서 40세대는 고도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세대는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었고 실제로 집값과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성공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한국의 젊은 세대는 투자하면 오른다, 대출을 해도 결국 이익이 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의 부동산 구조는 승자 독식에 가깝습니다.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을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영끌은 욕망이 아니라 사실상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구조가 한국 사회를 몰아넣은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2014년 이후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이 급등하면서 빡빡한 경쟁 속에서 빚내서라도 먼저 올라타야 한다는 심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계층 이동이 쉽지 않고 자산 유무에 따라 삶의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나라의 세대 차이는 절약형과 욕망형의 대비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사회와 아직 성장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회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일본 세대는 기대를 잃어 욕망을 낮췄고 한국 세대는 기대를 잃지 못해 욕망이 커진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구조가 다르게 만든 세대의 선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30에서 40세대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각자 살아온 경제 환경에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